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대 이제 카라바흐. 챔스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팀 다 큰 결장전 없어요. 그러니까 양팀 다 어느정도 좀 풀 전력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리그 개막 후 지금 3연승 중으로 전승 중에 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좋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카라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제르바이잔 리그 팀으로 이제 최근 매 시즌 이제 리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유로파 리그 이제 16강까지 올라가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좀 거뒀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유로파 이제 좀 프롭에서 이제 브라가를 꺾고 이제 16강에 올라왔지만 이제 레버쿠젠한테 이제 좀 지면서 아쉽게 좀 탈락한 그런 좀 지난 시즌의 카라바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좀 양팀에 좀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카라바흐도 경쟁력 있는 좀 팀이긴 하지만 디나모 자그레브에 비해서는 좀 체급이 더 낮고, 그리고 홈에서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강팀들도 이제 버거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라바흐 역시 이제 홈 디나모 자그레브 상대로는 더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축파미님 50개원 감사드립니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좀 디나모 자그레브가 홈에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지며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뭐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 뭐 이제 국제 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수비 리커버리나 그거 좀 라인 조율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확실히 좀 카라바흐의 그런 좀 역습에도 어느 정도 대처를 좀 잘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홈에서 좀 디나모 자그레브가 굉장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좀 홈에서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의 수비 밸런스가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좀 카라바흐 상대로 괜찮은 좀 경기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이제 카라바흐가 이제 최근 이제 뭐 루도고레그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7대2 좀 대승을 거뒀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루도고레그와 달리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수비 밸런스가 워낙 좀 좋다 보니까 카라바흐의 좀 공격이 어느 정도 막힐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가 유리하게 풀어가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을 저는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디나모 자그레브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나모 자그레브 승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줄한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보데글림트 대 이제 츠르베나. 자, 일단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에 반해 이제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 내에서 이제 한동안 삽질한 시기도 있었지만 금방 페이스를 되찾으며 이제 결과를 냈고, 그러면서 현재 지금 리그 1위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홈에서의 공격력이 좋은 그런 좀 보데글림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르비아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현재 9시즌 연속 리그 우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히 뭐 이제 좀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세르비아 리그 내에서는 굉장히 좀 독보적인 좀 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확실히 좀 원탑의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좀 츠르베나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리그가 개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바로 지금 1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최근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 중으로 공격 흐름도 굉장히 좀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츠르베나의 좀 최근 좀 경기들을 봤을 때 지금 뭐 3경기 연속 좀 4골을 넣었을 정도로 지금 무르는 득점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확실히 양팀의 그런 좀 최근 좀 공격력이나 또 플레이 스타일 같은 거를 좀 고려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템포 빠르면서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확실히 이제 공격 템포가 좀 빠르고 그리고 전지성이 좀 좋은 편이다 보니까 좀 한 번에 좀 이제 좀 치고 올라오는 좀 그림이 좀 자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이런 전형적인 그런 좀 다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만한 경기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마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제 보데글림트가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재 기세와 폼이 물오른 츠르베나가 이제 보데글림트 상대로 쉽게 밀릴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전력 면에서는 츠르베나가 더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점을 고려하면은 충분히 좀 츠르베나가 이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뭐 좀 1.56대 그런 보데글림트 승 배당은 좀 배당 대비 좀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 저는 요거는 츠르메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그래도 츠르베나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츠르베나 프렌스 분명히.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릴 대 슬라비아 프라. 자, 일단 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앙헬 고메스 이제 직접 이제 랭스전에서 굉장히 좀 큰 부상을 좀 당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벤탈렛 등이 좀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 예선에서 이제 페네르바체를 꺾으며 이제 프로에 진출했고, 이전보다 전력 누수가 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릴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보다 이제 좀 시즌 초반부터 조직력이 좀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된 좀 경기력을 보였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프라 역시 이제 3차 예선에서 위니용을 꺾으며 이제 프로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6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슬라비아 프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유스팅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골 결정력이 좋다 보니까 지금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비 밸런스 또한 지금 좋은 편입니다. 자, 아무튼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 들어봤네요. 자, 일단 뭐 대체적으로 양 팀 다 수비 밸런스가 좋은 편이다 보니 안정적으로 이제 좀 플레이할 수 있고, 그리고 초반부터 뭐 공격적이기보다는 템포 조절하며 이제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초반에는 좀 탐색전 이제 좀 위주로 이제 좀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봐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서서히 좀 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공격적인 좀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지금 이제 프라하가 4달 넘게 이제 무패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굉장히 기세가 좋지만, 이제 이번에는 매번 리그에서 상대했던 팀들보다는 이제 레벨이 높은 그런 리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원정에서 프라하가 고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프라하가 지금 소속하고 있는 좀 체코 리그 팀들과는 좀 체급이 다른 그런 릴이기 때문에 그런 좀 릴 상대로는 좀 더 좀 고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이제 뭐 릴이 지금 홈인전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1차전은 릴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릴승 보도록 할게요. 릴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이거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릴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는 지금 결과를 내야 이제 2차전이 이제 슬라비아 프라 이제 홈에서의 그 경기를 좀 더 이제 부담 없이 좀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승기를 좀 잡으려고 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서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릴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챔스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도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